자, 확인 아직 안 했어? 자, 이번에는 근데 좀 많이 쉽다 맞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한 2개 정도는 있는데 그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어. 아, 쌤은 많이 실수를 했니? 자,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쉽다 어렵다가 또 이게 변명을 좋아하자면 생각보다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쌤이 어쨌든 이제 결국은 내가 문제풀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야기했었잖아. 시험지 15개에서 이제 이 단어 문제를 다 풀면서 그중에 어려운 건 고른 거잖아. 당연히 완전히 쉽지는 않겠지. 다만 이제 원방에서의 그 어려움, 혹은 직방에서 어려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방식이 쌤 기준으로는 최소한 계산이 조금 불편하다 정도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9번 문제 그거는 사실 그 약간 내신 특화 문제거든. 그래서 그냥 그런 걸 한번 경험하면 다음에 풀 때는 풀 수 있는데 경험하지 않고는 조금 발상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 건데 1번은 진짜 안 해도 되겠지? 안녕? 1번 혹시 이상해? 1번은 그 그냥 교점 좌표 구해서 그냥 이동하는데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지? 그냥 경우 나는 성실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약간 직감적 직감으로 이제 A가 음수인 거 바로 알 수 있긴 해. 왜냐면 3A 더하기 절대값 A를 했는데 이제 음수가 나오려면 이제 둘 다 양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을 거고, 2번도 사실은 이제 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진 않거든. 왜냐면 2번도 결국은 이제 실수할 포인트는 이제 항상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하더라고. 여기서 이제 x, y가 x 더하기 a, y 더하기 b로 이렇게 옮겨질 때 fx, y는 0은 저 평행이동에서 의해서 어떻게 옮겨질 거냐.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어차피 잘 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헷갈릴까 봐 이것만 조금 신경 써서 풀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릴 거 나왔지. 그래서 x 대신 x-a 대입하고 y 대신 y-b 대입하면 이제 a와 b 사이 관계가 이제 조금 못생기게 주어졌지. 2a 더하기 3b 더하기 4는 제로,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저기 이제 우리한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는 이제 a 제곱 더하기 이제 b-1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이제 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대충 예상되겠지만 식이 매우 더럽다 맞지? 숫자가 불편해서 그걸 이제 차분하게 계산을 잘 해나가는 게 문제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 윤진 안녕? 질문 있는 표정인데 질문 없는 거지? 표정을 잘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윤진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3번도 사실 이제 특별히 까다롭진 않고 그냥 성실하게 잘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아. 다혜는 이거 그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어? 응? 그 일단 이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까먹었다. x축에 접한다.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우잖아.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것과 x축 또는 y축 중에 하나에 접하는 경우를 나눠서 푼다고 배웠잖아, 맞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식 세우라고 보통 설명을 하지? 아, 그거는 이제 그 접근 2야. 접근 1과 접근 2가 있거든. x축, y축에 접한다고 나올 때 접근 1은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쉬운 문제는 다 그렇게 풀어.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 순간 몇 사분면에 그 원이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잖아, 맞지? 정보를 문제에서 쉬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이제 접한대.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2,-1을 지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2,-1을 지난다는 말 자체가 그 원이 어느 사분면에 있으면 보장해 주는 거야. 저기 좌표가 4사분면이 맞지? 4사분면이 있으면 보장해 주잖아, 맞지? 내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고 하는 순간 뭐가 돼? 중심이
R, 마이너스 R. 사실 이 친구랑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R을 반지름이라고 쓰는 순간 R은 뭐 이미 보장되는 거야. 양수임이 보장되는 거잖아. 양수임이 보장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원래 접근 1이야.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저렇게 푸는 거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제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긴 할 건데, 뭐 이제 이차함수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마이너스 한 11 정도 할까? 뭐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중심이 이 원 위에 있고, 이 포물선 위에 있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라고 나오면, 그럴 때는 이제 이 친구가 y는 x랑 만나거나 y는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점이 이제 원의 중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뭘 쓸지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져. 이렇게 이야기 약간 샜는데, 어쨌든 이제 쌤 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나오게 되면 반지름을 가지고 미수 잡는 게 일단 기본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축에 접한다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중심을 먼저 잡는, 중심을 이제 a, b라고 하자.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저렇게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 우리가 지금 미지수 몇 개밖에 없지.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자동으로 반지름이 b가 되지. 이게 절대값 b일까 그냥 b일까? 원칙적으로 절대값 b를 써야 되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x축에 접하는데 지금 저 두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맞지? x축에 접하는데 x축보다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려면 어떨 수밖에 없어. x축보다 위에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b가 양수인 건 사실 이제 무조건 달성되는 정보가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미정계수 몇 개야? 두 개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거리 같다를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원 위의 점이고 얘도 원 위의 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접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고, 얘가 위의 점이다 한번, 얘가 위의 점이다 한번 풀면 등식 두 개 나와서 AB 연립하면 풀려. 괜찮니?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거고, 혹은 이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도 b,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거리도 b를 쓰면 얘랑 똑같은, 얘를 대입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식이 만들어서 또 풀려. 일단 그게 기본 풀이야, 쌤이 기준으로. 괜찮지? 근데 이제 그 쌤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게 이제 방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의 중심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했었나? 이거 아마 들은 적 없어, 지난 시간에? 아닌가? 너 지난 시간 너 안 왔었나? 늦게 왔었나? 영지는 많이 졸려?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나 혹시 저거 기억나니? 저 설명 내가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기하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놓는 건데, 3개 정도는 쌤이 이제 보통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축에 접하는, 아니지, 다시 접선이 주어질 때, 이제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위에 반드시 원의 중심이 있어.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그 다음에 선의 수직 이등분 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바퀴 점에서 그런 두 점선이 있을 때, 그때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어.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금 상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접한데, 그러면 여기 접선 딱 그리게 되면 이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마찬가지로 현이 이렇게 있어. 그럼 현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게 되면 반드시 어디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나겠지. 그리고 원바퀴 점에서 이렇게 두 접선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 원바퀴 점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각을, 이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을 하는 각이 여기랑 여기 두 개 생길 건데, 그 중에서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사실 저거를 잘 쓰면 문제를 조금 예쁘게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점은 둘 다 원 위의 점이잖아, 맞지? 원 위의 점 두 개를 연결하면 뭐가 돼? 현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저 두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사실 쌤은 거리 같다는 것보다는 보통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
이건 취향 문제인데 이렇게 풀어도 풀려. 이렇게 풀어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풀이의 속도에서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퀄리티에서는 차이가 난다고 느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해석이 더 좋아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걸 꽤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직이등분선을 구하게 되면 이게 계산하면 이제 y는 2분의 1x 더하기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뭐일 수밖에 없어. 두 원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맞지? 따라서 이게 구하라고 한 L인 거야. L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요 점을 가지고 A, 2분의 1 A 더하기 1이라는 이제 그 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반지름 뭐가 돼? 반지름이 2분의 1 A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이제 미정계수 하나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걔가 이 점을 지나거나 이 점을 지나거나를 쓰면 이제 A 값이 결정되면서 A가 두 개 나오겠지, 않지? 그래서 두 원이 나와서 이제 그 두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각각 더 길다를 풀게 되면 되는 거야. 연진아 잘 이해하고 있어? 너무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안 졸려? 그냥 이거 졸리면 뭐? 네, 저 졸음. 졸음권도 있어, 졸음권. 졸음권이 더 좋아? 너도 안 땡겨? 너 몰랐구나. 너가 달라고 했는데 저. 약간 바보다. 어쨌든. 유림이는 괜찮아? 어? 내려가서. 괜찮아? 안 졸려? 일단 필요하면 챙겨서 먹어, 알았지? 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저 원방 세워서 정리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1A 이제 더하기 24는 제로가 나와. 이제 A가 3 또는 8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3 대입하고 8 대입하고, 3 대입하면 한 세트 나오고 8 대입하면 한 세트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점집거 해가지고 반지름보다 크다를 풀면 되는 거야. 이거 아마 잘 이해했어? 네. 진짜로?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잘 풀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쌤 왔을 때 이건 여러 가지 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잘 풀었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 이제 적당히 A, A 더하기를 이라는 점을 잡게 되면 얘를 Y를 X 대칭하면 이렇게 잡힐 거고, 얘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지금 그림상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뭐 일단 정민아, 너 이거 풀었니? 이거 넓이 어떻게 구했어? 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일단은 ABC를 좌표 표현하고. 좌표로 표현한 다음에 그 뭐지? A가 A, A 플러스 2로 잡고 A도 그 A 더하기 이렇게 잡고. 그래서 A의 길이를 구하고 그러면 높이가 뭔지 아니까 높이를 어떻게 알아? 아니,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A, B 길이 구하면은 높이를 하고 전직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유림이는 어떻게 했어? 그냥 x좌표 차이 x좌표 차이 해서 루트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직각이지, 맞지? 그리고 사실은 얘도 직각이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y-x 대칭되었다고 생각해서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y는 x 더하기 2 직선이 위에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것처럼 얘를 대입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결국 이 점도 y는 x 더하기 2 직선 위의 점인 거야. 따라서 저 친구 기울기가 1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서 풀었다는 게 이제 방금 그 유림 얘기인 거지,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저런 것들은 그림을 좀 정성스럽게 그리면 사실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하고 좀 약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그런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 그게 쌤이 왔을 때 그게 제일 첫 번째 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민이는 조금 더 이제 잘 그렸으면 지금 내가 그림 보니까 아주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 그림을 좀 더 잘 그렸으면 직각일 가능성을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나이스하게 풀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게 또 하필이면이 아니지 매우 좋은 거지. 이 친구 기울기가 -1이고 이 친구 기울기 1이라면 항상 뭘 보자고 했어? 1대1 때 루트 45도를 보자고 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은 x좌표 사이의 차이, 그게 그냥 2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는 2루트 2가 될 거고 이 점은 x좌표 사이의 차이, 그러면 2a 더하기 2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거기다 루트 1을 곱한 게 또 저 길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넓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지. 사실 쌤은 이제 이렇게 풀진, 물론 이제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풀진 않고 여기서 이걸로 왔지.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가 같을 겁니다. 반드시 직각삼각형이라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사선식했어. 사선식해서 2배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선식은 진짜 좋거든. 그래서 잘 쓰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이거 크로스 곱하고 뺀 다음에 이제 2배 하면 2분의 1 곱하고 2배 하니까 뭐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A가 양수라는 걸 알아서 식이 바로 만들어져. 절대값도 없어지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사실은 이제 사선식을 쓰지 않았을 때 곤란함이 꽤 큰 문제거든. 혹시 이번 5번 풀었니? 5번이 조금 이제 복잡해 사실은. 이게 상황을 좀 보게 되면 y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3,5래. 그럼 A를 3,5를 그냥 적당히 예쁘게 찍어봅시다. 그리고 B라는 점은 이제 원래 B, 0인데 Y는 X 대칭하니까 0,B 찍히겠지. 라지 B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가 0,B가 될 겁니다. 그럼 C점의 좌표도 결국 막 해석해보면 뭐야? X축 위에 점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C가 여기 좀 찍힐 겁니다. C가 이제 C, 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C가 아니고 C'이고 B'이겠지.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제 이렇게 풀 때 미정계수가 있으면 결국은 이런 거지. 원래 이제 그냥 정 모르겠다, 나 중학교 방식으로 할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각형 넓이에서 이거 자르고 해서 풀어도 어쨌든 괜찮긴 하거든. 아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아주 이게 삐져나가는 상황이 오히려 이제 그 최소가 되는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커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이 C가 3보다 클 수 있어 없어. 문제에서 B 더하기 C가 어차피 8이라고 했으니까 C가 3보다 클 수 있단 말이야 사실. 그럼 이제 그때는 그림 모양이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케이스 다 나눠서 풀어야 돼. 매우 안 좋은 거야. 근데 사선식이라는 건 모든 경우에 성립.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없이. 그게 공식화 되어버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일 좋아 사실. 오케이? 그래서 사선식을 쓰는 게 좋고 그냥 이 세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보내기만 하면 공식이 간단하게 처리가 되잖아, 맞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물론 이제 소수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때는 이제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다시 이야기할게. 일단 첫 번째 강의 사선식 풀이부터 합시다. 사선식이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B를 0으로 내렸어. 그러면 이제 B2'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0,0이 될 거고 A'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3,5-B가 됩니다. 그리고 C'이라고 쓰게 되면 C2'이 되겠지. C, 이제 마이너스 P가 됩니다.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크로스 하면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고쳐서도 괜찮지. 뿔 이렇게 고쳐서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제 B를 소거할 거냐 C를 소거할 거냐의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C가 조금 더 하나밖에 없으니까 C를 소거하는 게 낫겠지. 8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 이거 둘이 곱하면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B인데 여기 플러스 3B가 있어서 마이너스 10B 그리고 이제 5, 8이 45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냥 이거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바꿔버려요. 복잡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선식을 쓰자가 아니야, 맞지? 한 점을 무조건 원점으로 바꿔놓고 사선식 쓰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은 이제 성실하게 이게 사실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이게 전부 다 어디 위로 올라갔어? 축 위로 올라갔잖아. 사실 이제 저거 절편해서 이제 점집거 쓰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b분의 아니지 c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여기 이렇게 잡고 그럼 이제 bx 더하기 cy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5부터 점집거에서 거리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그 다음에 3b 더하기 5c 마이너스 bc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이 길이가 또 친절하게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왔지. 이렇게 주려고 한 것 같아. 의도는. 그럼 이제 이거 약분되면서 결국 c 속 대입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그대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복잡한 거야 이것도. 근데 대신에 머리를 써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을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머리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처리해서 통통 치고 넘어가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에 머리를 쓰겠다는 거, 시간을 쓰겠다는 게 사실. 얘는 공식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6번은 이제 그림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쌤도 고민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스터디를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뭐 가르치면 되지 왜 안 가르쳐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쌤이 이제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한 숫자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울기가 3분의 4라. 그러면 이거 반띵하면 기울기가 반드시 2분의 1이다. 이거 외워라. 그 다음이 4분의 3이다. 4분의 3.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가 이제 3분의 1이다. 이런 걸 외우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생 문제를 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기울기가 이제 12분의 5가 되면 얘가 5분의 1이 되더라고. 성공에서는 이게 한 2번, 3번 나올 것 같아요. 5년 동안.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는.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면 사실 문제 풀 때 많이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 과거 이동선 처리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원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탄젠트 2세타의 공식을 이제 미적분 2에서 외운단 말이야. 근데 저게 공식이 많이 복잡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 이게 공식이야. 1 마이너스 그냥 외울 때는 1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2t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이걸 이제 탄젠트 의미로 쓸 거니까. 그래서 식이 안 복잡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뭐지? 예를 들어서 2배를 찾으라고 하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다 2분의 1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1 빼기 4분의 1 분의 1이 되어서 3분의 4는 그냥 바로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거꾸로 2분의 1을 찾을 때는 조금 불편해. 요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이제 3분의 4는 1마이너스 t 제곱은 2t를 풀게 되면 그러면 4 마이너스 4t 제곱은 6t가 되어서 이제 2t 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1이 되어서 여기 마이너스 됐나? t가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나 플러스니까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저 수직인 기울기랑 저거는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쌤 입장에서도 약간 그 보수적인 마음이 있나 봐. 그러니까 1학년 문제는 1학년 걸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마음이 좀 있나 봐. 사실은 근데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써먹을 만한 도구들을 알아두고 쓰는 것도 사실 매우 좋아. 매우 좋아. 어차피 과거 이동선을 못 구해서 이제 이렇게만 풀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쌤한테 거의 없어. 구할 수 있는데 효율성 때문에 이제 저걸 쓰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1번으로 권장하는 건 이거 외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요거까지 외우면 좋겠다 정도에 가까워. 어떤 말인지 알겠지?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면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문제를 봤는데 문제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잖아.
그럴 때는 그림을 좀 잘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여기 마이너스 2,0이 있고 이제 반지름 뿌리는 1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2,1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혹시 6번의 그 문제의 말은 다 이해했어? 그건 잘 풀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원위의 점과 이 원위의 점을 이었을 때 이제 기울기의 최소 최대를 찾는 건데,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는 어쨌든 부분의 값일 때 일단 의심하는 거잖아. 함수가 되려고 막 해봤더니 아무리 그거 봤자 이게 기울기가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갔지.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이제 이 상황이잖아, 맞지? 이 상황이잖아. 왜 안 접해? 자, 접할 필요 없다고 칩시다. 여튼 그럼 이제 이 주황색 기울기를 구하는 게 사실 미션이란 말이야. 그럼 주황색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 이름이 뭐야? 공통 외접선이잖아. 우리가 이제 공통 외접선 혹은 공통 외접선을 찾을 때는 뭘 찾는 게 중요하지? 이제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는 거. 일종의 정점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정점 찾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뭐야? 그치? 수선의 발도 내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과 원이 나오면 반드시 그려야 되는 고정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심선이잖아, 맞지? 이 중심선이 이제 중심선의 중점을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수선의 발 내려야 돼. 그러면 이쪽이구나.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 원래는 닮음인데 여기서는 합동이 된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져서. 즉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1대1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가 반드시 중점이에요. 그럼 이 점의 액자가 마이너스 2였고 이 점의 액자가 2였으니까 중점은 0,1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이 기울기가 얼마지?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얘는 그 2배잖아. 얘는 3분의 4인 거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근데 지금까지 꽤 문제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 3분의 4 많이 나와, 적게 나와? 진짜 많이 나와. 4분의 3 진짜 많이 나와. 그리고 그거의 각의 이동성도 정말 많이 나와. 숫자가 예쁘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서 선생님이 맘먹고 막 루트 나오는 이상한 숫자 낼 수 있지. 그거는 열심히 풀고 그거 아닌 것들은 저렇게 풀고 넘어가자는 거지. 물론 이제 원래 의도는 뭐야? 이 점 지난다는 찾아야 돼, 알았지? 0,1 지난 거 찾고 점질 거에서 반지름 갖다 푸는 거지. 그렇죠? 질문 있어? 이거 뭐 약간 지금 뭔가 다르게 생각한 듯한 표정이 보이는데 저렇게 안 봐서. 어떻게 풀었었어? 아니에요. 약간 날씬하진 않아? 네, 이제 좀 의미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조금 더 나이스하게 풀어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 그래야 늘어, 사실. 자, 그다음에 뭐 7번은 사실 좀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아마 어디 모의고사 기출일 건데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7번은 괜찮지? 정리 아니야? 안 괜찮아? 아니 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리고 아마 이거 쌤이 원래 겨울이 안 돼. 계속 겨울이래. 여름방학 테스트에 냈었어. 문제. 그때 풀었었어. 그때 안 풀었다고? 아니 그럼. 그때? 지금 지금 안 풀었다고? 뒤에까지 못 봤어? 뒤에 여기에 시간 뒤에 몇 문제라고. 그래. 자, 일단 봅시다. 얘는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이렇게 위로 3만큼 들어올리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3만큼 빼고 겹쳐질 테니까 이제 요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이제 이 세로 길이가 2b-3이 될 거예요. 가로 길이는 2a가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2a 곱하기 2b-3이 18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가로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y,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아마. 근데 이제 애초에 이쪽 가로 길이가 더 길고 세로 길이가 더 좁으니까 요 길이가 2b였으면 요 길이도 2b일 건데 결국 겹치는 부분에 가로 세로 모두 2b가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2b 곱하기 2b가 25다 이렇게 해서 그냥 12배 나와서 그냥 끝나버려요. 어렵지 않게 풀리면 돼. 질문 있어?
미가 아니요? 실미 괜찮아? 연기도 괜찮아? 얘는 그냥 해보십시오. 그 다음 8번은 이제 잘 풀었니? 잘 풀었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거 8번 잘 풀었어? 어떻게 이동했어? 자, 노가다를 어떻게 했다는 건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항상 이걸 꼭 기억해줘. 이동할 때 무조건 변수 혹은 문자 기준이라고. 그 자리가 아니야. 자리가 아닌. 오케이, 진짜 부탁하네. 변수 기준, 변수 기준. 문제에서 저 그림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F에서 저 그림을 만들려면 일단 Y는 X 대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 간격은 이게 1이라고, 이 정도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하고 봐줘. 내가 Y는 X 대칭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니? 그 다음 얘를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야. X축 대칭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뒤로 한 칸 밀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구멍이 만들어. 이렇게 찾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제 Y는 X 대칭하고 관계식 어떻게 봐? Fy, X는 0이 될 거고 얘를 이제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지?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Y 마이너스 X.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문자 기준. 우리 X축 대칭하면 누구의 원래 눈 감고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Y 분모 X. 꼭 이렇게 해줘,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이거는 뭐 하는 거야? X축 의무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잖아, 맞지? 원래 그러면 원래 뭐 해야 돼? X 대신 X 더하기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X 대신 X 더하기를 대입하는 거야. F 항상 변수 기준, 문자 기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잡고 그냥 문제 풀 때 혼자 문자 기준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근데 이제 처음에 너희들이 이게 지금 특히 미강이 지금 자리 기준으로 헷갈리고 있었거든. 헷갈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거를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체크하면서 해야 돼. 그래 안 헷갈려.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위의 점이 사실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성립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러면 f 마이너스 1,3은 0이라는 식이 참이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민강이 말한 노가다의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게 참이에요, 이게 참. 근데 이 점이 어디로 갔어 지금? 이 점이 여기로 갔지. 이 점이 잡혀가 지금 얼마지? 아니야. 아니네. 이 점이네. 땡큐. 맞아. 쌤이 잘못했어. 노란색이 2,1인 거지. 그러니까 2,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나오게 만든 걸 찾는 거야. 이 식이 나오게 만든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2,1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항상 문자야, 문자. 그래서 여기 x에 2를 넣고 여기 1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지. 그럼 이렇게 얘랑 어때? 똑같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이 식에 의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저걸 만족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점을 다 이렇게 얘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고 보통 한 개만 찾으면 되지. 그렇지, 이해했어? 혹시나 잘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다음 9번은 이제 경험의 문제입니다. 경험의 문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지식의 문제가 가깝겠지.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출제자가 나는 속으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걸 다 숨겨놓은 상태에서 식을 보고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얘는 패턴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고 그다음에 루트 a 제곱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b 더하기 저기만 거꾸로 썼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0,0과 그 다음 a라는 점을 잡아서 a, 1,1라고 하자. 표시 저렇게 줬으니까 1,a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저건 사실 바꿔서도 상관없어. 그럼 바꿨으면 뒤에 거 똑같이 바꿨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친구를 얘랑 관계로 잡게 되면 이제 상황이 어떤 점으로부터 각각 독립적인 세 점 사이의 거리의 이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랑 해석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거와 이거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4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면 4 더하기 b 제곱 다시 말해서 차이가 2, 차이가 b가 나오면 어떻게 잡아야 돼? 얘를 3,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얘를 a 더하기 b라고 잡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다시 얘도 똑같이 우리가 c라는 점을 잡으면서 이 친구와의 차이가 3이 되게 6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와의 차이가 이제 이 친구와의 차이가 c가 되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얘가 지금 8이거든. 괜찮니?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고쳤어? 주어진 식은 5a 더하기 5b 더하기 5c가 되는데 뭐야? 소리 c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 좌표평면을 그려보게 되면 원점으로부터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되거든. 이렇게 가는 구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언제가 최소겠어? OC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얘는 OC보다 뭐야? 바로가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가 이제 10이 되는 거지. 최소값은 10이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자. 이렇게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니라. 보면 성진이 하나에 한 문제 없는 약간 극구 내신 스타일의 문제를 하나씩 내는 거 같아요. 10번은 오히려 잘 했을 겁니다. 이제 누구를 대칭 이동시킬 거냐, 순서만 명확하게 찾아서 해주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지 10번은? 우리 10번 질문 있어? 10번을 못 풀었어 아직? 아직 못했어? 해보고 안 되면 질문이 안 하지. 틀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최단거리 구할 때 정민아 도와줘. 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AP 더하기 PB, AP 더하기 PB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지? 그것도 있는데 지금 이 P라는 게 동점이잖아. 이 직선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뭘 확인하는 거지? 이 쌤이 이건 이제 정면 대답 못하면 쌤이 알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강조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얘기거든. 얘가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같은 쪽에 있는 걸 대칭 이동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일단 AP 더하기 PQ 더하기 QB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AP 더하기 PQ가 최소가 될 때를 먼저 찾는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 동점이야 지금? 물론 A도 동점이긴 한데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P잖아,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와 Q가 P에 대해서 어느 쪽? 같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A나 Q 중에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Q도 직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럼 직선을 통째로 대칭 이동해야 되는 건 불편해서 저 C1을 A를 가지고 있는 C1을 Y축 대칭 이동해야 돼. 어떤 말인지 알겠어? 같은 방식으로 PQ 더하기 QB를 볼 때도 P와 B가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직선 Q에 대해서 Q가 움직이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C2를 Y는 X 대칭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C1은 Y축 왼쪽에 가 있을 거고 C2는 Y는 X 아래쪽에 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점점 거리 구한, 그 중심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고 빼는 거야. 이건 안녕? 쌤 말로만 한 게 잘 이해가 안 돼? 잠깐만 요거 하고 일단 13번 먼저 할게, 알았지?
13번 지금 그림이 풀어야 돼서 요건 빨리 하겠습니다. 아니다 13번 먼저 하고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자, 13번은 이제 이게 원래 요 유형의 문제가 주로는 이제 그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도형이 육각형이라서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이제 어떤 그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한 이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식으로 나온 거예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려놨지 적당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원래 그림을 이제 그대로 활용하고 그 T 조건만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림 못 그리겠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육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꼭지점들, 이 6개의 꼭지점들의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꼭지점들과 선분들 사이의 관계를 구하는 거야. 삐져나가야 하지만 육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사실.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점 좌표가 0,1이었잖아. 그러면 지금 이쪽 방향으로 t만큼 움직인다고 했거든. 그럼 요점 좌표는 t,1이 된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t,0이 되겠지. 이건 바보군요.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t,0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t,0이 될 겁니다. 원래 원점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로는 3t씩 올라간다고 했거든. 얘가 원점이었으니까 얘는 0,3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이제 1,0이었는데 y축방으로 t만 3t만 올라갔으니까 1,3t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0,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3t가 될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게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이 점 연결하게 되면 약간 대칭의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위쪽 3개의 점만 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아래쪽 3개의 점만 보던가. 정 불안하면 다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점이 이제 이 친구보다 위에 있으려면 얘가 3t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성분이잖아. 여기가 y좌표 3t니까 그럼 1보다 3t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1보다 3t가 작아야 돼. 3t가 작아야 돼. 이 조건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더하기 t가 이 y축도는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t는 0보다 작아야 돼.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꼭지점,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보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 꼭지점을 봐야 되는데 요 꼭지점은 사실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결국 이 선분보다 얘가 더 위에 있다가 필요한 거야. 괜찮니?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친구의 y절편이 3t보다 작다를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불편하긴 하니까 여기서 약간 요런 생각을 하면 좋긴 하거든. 이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혹시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알 수 있겠어? 조심해야 돼. 얘가 t-1인 건 음수잖아, 맞지? 그래서 요 길이는 1-t야. 맞지? 그래서 이 길이도 1-t라서 이 점 좌표는 0,1-t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보다 얘가 더 크면 돼. 그러니까 1-t보다 3t가 더 크면 돼. 그래서 t는 4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서 요거 둘이 나오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요 세 점 가지고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세 점에서 똑같이 이 부등식 뭐야? 요 부등식 똑같이 나와. 딱 세 개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결국 대칭이 되는구나는 걸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약간 더 머리를 쓰는 풀이가 있긴 하거든. 이제 물론 이제 더 쉬운 풀이는 아니야, 맞지?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러니까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는 게 사실 불편하거든. 원래는 도형을 하나만 움직이는 게 좋은 풀이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 얘는 지금 x축방향 t만큼 가고 얘는 y축방향 3t만큼 증가하거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 도형만 옮기는 걸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이렇게 오는 대신에 얘가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오른쪽으로 t만큼 오는 대신에 얘가 왼쪽으로 t만큼 가면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왼쪽으로 t만큼 그리고 위로 3t만큼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원래 0,0이었잖아. 지금 얘가 이동되는 점이 마이너스 t,3t가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1,0이었으니까 1-t,3t가 되고 얘는 0,-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3t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동된 도형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하면 뭘 볼 수 있냐면 요 마이너스 t,3t는 어느 직선 위의 점이지? y 마이너스 3x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 직선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걸 따라서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결국 여기를 딱 넘어갔을 때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딱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사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부등식은 다 똑같이 나와. 어차피 똑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제 물론 이 문제를 쓰기 왔을 때는 어차피 그림이 이 형태로 그려져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가지고 푸는 게 빠른데 내가 직접 그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 풀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오래된 문제긴 한데 하나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둘다 같은 x축이 있어. 하나는 t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t만큼 하나는 음의 방향으로 t만큼 움직이는 게 있거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를 이 t만큼 움직이면 어차피 똑같잖아, 맞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미지수 한 개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이쪽 도형은 그냥 함수고 이쪽만 이제 미지수로 표현되잖아. 이때는 이렇게 엄청 커, 이 풀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접근까지도 알아둡시다라는 게 이 문제에서 익혀야 될 아이디어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이름이 나오니 괜찮지? 그럼 이제 요거 10번부터 이제 12번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쌤 제가 화장실 갔다 가. 넌 10번 잘했지? 네. 테스트 나왔어요. 정리하고 연기는 외곽이랑 하시니까 갔다 와도 돼? 이따 봅시다. 네, 저 이따 국어 숙제해야 돼서 온라인에서 하나 할게요. 영재야, 네. 너 잠 깼어 안 깼어 지금? 약간 아직도 침대 속에 있는 거의 얘 표정 봐. 진짜 완전 거의 침대 속에 있는 표정이야. 그렇지? 봅시다. 일단 쌤이 이제 물론 이게 사람마다 선생님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쌤이 설명할 때 편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쪽이 정말 모든 쌤이 다 강조하느냐 그건 아니야. 쌤이 왔을 때는 이게 풀이를 직관으로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스스로 풀이를 선택할 때도 아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좀 판단을 스무스하게 내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런 얘기입니다. 봅시다. AP 더하기 PQ 더하기 EQ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대칭 이동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좀 생기는 문제인데 먼저 우리가 AP 더하기 PQ의 최소를 찾는다고 치게 되면 이제 P라는 점이 Y축이 됐어. 그리고 Q라는 점이 Y는 X직선이 됐어. 그리고 A라는 점이 중심이 4,9 좀 있네. 이제 여기가 이 원위의 점인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원위의 점을 이용한 거리의 최대 최소 이런 거 처리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해? 항상 중심 기준으로 하고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단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를 내가 C1이라는 점으로 잡게 되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C1과 Q가 동점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잖아, 맞지? 근데 하나를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자. 좀 잘 봐줘. 자, 그래서 C1을 이제 우리가 Y는 X직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새로운 C1 프라임 이렇게 잡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원위의 점과 이 거리는 항상 같아서 얘는 이제 A 프라임 P라고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뭐 하는 거지? PQ 더하기 QB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관찰하는 거야. 그럼 이제 B는 어디 있는데? B는 지금 여기 그 마이너스 3,5가 중심인 이제 여기 C2 원위에 존재하는 게 점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Q를 아니 이 PQ당 Q니까 Q가 이제 기준이 되는 점이 될 거고 걔가 Y는 X 직선 위로 움직이는 동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이 동점 Q에 대해서 같은 쪽, 저 동점 Q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쪽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지. 같은 쪽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 점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하자. 근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이 축 자체를 대칭 이동해서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C2를 대칭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5였으니까 이제 5,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지. 여기가 이제 세분 C2 프라임이 되겠지.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점 B 프라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QB 프라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원을 좀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 원을 그렸는데 어쨌든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원 위에 한 점에서 y축 위에 한 점을 거쳐서 y는 x축선 위에 한 점을 거쳐서 이 원 위에 한 점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 거리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이제 중심 연결해서 반지를 빼고 반지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된다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냥 C1만 옮기면 안 돼요. C1을 어떻게? Y는 X로 옮기고 X축 대칭하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아. 그거는 그러니까 쌤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풀이긴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P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P를 옮기려면 이 P가 Y축 위의 점이니까 X축으로 P를 옮겨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논리가 명확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 C1을 두 번 옮겨야 되는 거야. 그냥 하나를 한번 옮기면. 그래서 어쨌든 이 같은 쪽에 있다는 이 기준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괜찮아? 여기 질문 있어? 그럼 11번 봅시다. 11번. 11번 혹시 제대로 못 봤구나. 그렇지. 11번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해서 전진이도 풀어봤어. 11번? 도착을 못했어? 그러고 보니까 너희 도형이 그럼 진도 나갔니 지금? 네, 지금 나와. 어제 했겠구나. 자, 여기가 이 길이가 6루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9고 여기 길이가 9. 그 다음에 여기 무게중심이 이제 좀 있으라. 무게중심이 왜 저기 있어? 훨씬 더 멀리 가야지. 어쨌든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겠지. 그때 이렇게 가서 만들어지는 이제 삼각형의 이제 둘레의 길이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자, 점을 좀 이름을 붙여보게 되면 여기 ABC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좌표를 도입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은 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패턴 문제를 여러 번 보게 될 거거든요. 좌표를 도입하게 되면 이 6루트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제 1대1대 루트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 점의 좌표를 6,6으로 문제를 받는다. 괜찮니? 그럼 이제 얘가 9,0이 되고 문제에서 이쪽 길이가 45도라고 줬군요. 45도라고 줬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저기를 6,6이라고 언제나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얘가 뭐가 되고 x축이 되고 얘가 y는 x직선이 되는 거지. 무게중심 좌표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겠네. 단어에 3 넣으면 5,2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대칭이동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하고 싶은 게 PQ인가? PQ인데 GP? GP 더하기 PQ 더하기 PG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GP 더하기 PQ가 최소가 될 때. 그러면 P가 동점, P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GQ가 어느 쪽? 같은 쪽. 괜찮아? 그럼 누굴 대칭이동? G나 Q를 대칭이동해야 되는데 G가 정점이니까 G를 대칭이동하는 겁니다. 대칭이동하게 되면 여기가 2,5가 되겠지. 얘를 G1'G'이라고 합시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최소가 될 때 찾게 되면 결국은 이제 Q가 동점 그리고 이 X축 위에 있지. 그러면 P와 G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P는 동점이니까 우리는 G를 대칭 이동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얘를 또 대칭 이동하면 이거 5,-1가 될 거고 얘를 이제 G2'이라고 하자. 이제 결국 이 길이 같아질 거고 이 길이 같아졌을 테니까 뭐야? 이렇게 적읍시다. 어쨌든 그래서 얘는 G'P가 될 거고 얘는 G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기 어디에서 출발해서 G'에 출발해서 y는 x 직선 위에 한 점을 거쳐서 이렇게 왔을 때 이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완벽하게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제 충격이야 충격.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지. 사실 이제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좌표를 가지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우리 그 공식화 시킬 수 있긴 하거든. 결국은 이거 연결하게 되면 혹시 이 각도가 몇 도인지 알겠어? 90도야 사실. 쌤 그림 이상해서 그렇지 90도야. 왜냐하면 이렇게 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 각을 이렇게 해갖고 이 각을 이렇게 같아. 그치? 그러면 45도가 두 개가 되니까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이 길이랑 같은 것도 알겠지? 맞지? 그러면 1대 루트 2가 되겠지. 즉 이 길이에 대한 루트 2배야. 자 그래서 여기가 45도면 이 길이 루트 2배가 답이야. 그래서 이제 그냥 똑같은 예쁜 숫자 나오면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지. 공식 풀고 넘어가. 계산한다. 사실 O 보고 O 친절하네. 루트 29 곱하기 루트 2 하면 답이야. 괜찮? 저렇게 할 수 있어. 물론 이제 이 각이 세타가 되면 이제 일반적인 각이 세타가 되면 이제 루트 29 곱하기 이제 뭐 했더라? 사인 세타. 2 루트 29 곱하기 사인 세타인가? 그랬을 거야. 이게 공식이 원래. 저 각이 요 각이 세타일 때 공식은 이건데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일단 차지하고서라도 45도일 때는 길이 곱하기 루트 2가 된다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2번은 사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가끔 나오고요. 성씨는 이게 두 번 나왔어. 20년인가 21년에 한 번 더 나왔었거든. 그래서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근데 오래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신화되어버린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 모의고사에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문제들 굴러다니면서 이제 내신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성신에서 꽤 많이 내서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어. 근데 그건 매우 쉬워서 이제 요걸 너무 그것보다 얘가 좀 더 까다롭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가 A, B라는 점을 잡아. 그리고 걔를 이제 시키는 대로 Y는 X 대칭, F가 Y는 X 대칭이었지. B, 하고 그다음에 G가 뭐였더라? G가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B, A가 될 거고 그다음에 H가 뭐가 되지? 마이너스 B, A가 될 거야. 다시 F를 하는 거지.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G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다시 H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A, B가 되어서 원래 점이 만들어지겠지. 즉 몇 번의 이동을 했더니 원래 점으로 돌아온 거야. 6번 이동했더니 원래 점으로 돌아온 거잖아. 이렇게 쓰면 돼.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는 문제. 오히려 그리는 게 자리를 먹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내가 편의상 이런 거 지금 여기를 P1이라고 하자. P2, P3, P4, P5, P6 그리고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PM 나가기 6번 PM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칸 간격으로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23번 이동한 점의 좌표가 2,3이래. 23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5잖아 맞지? 그럼 얘가 2,3이야. 23번 이동한 거나 5번 이동한 거나 같은 거야. 그럼 A가 얼마?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라는 사실 알았지?
이렇게 몇 번 이동하네? 68번 이동하네. 이건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지? 2가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가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정도야. 그럼 어떻게 돼? B가 3이니까 여기 3 쓰고 A가 마이너스였으니까 2가 되네.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항상 나머지로 푸는 겁니다. 괜찮아? 요거는 그냥 요령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크게 시간 많이 안 쓰고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형 이동 아무래도 도형 이동이라도 좀 쉬워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느린 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금방 하면 빨라. 사실 아마 시험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빼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자, 여기까지 합시다.